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전일은 좀 생각지도 않은 운동을 좀 한다고 하다가 방송을 너무 늦게 찍어서 좀 불편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좀 일찍 찍고 좀 운동을 다시 나가볼까 합니다. 매일 이렇게 시장을 보고 또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도 적절하게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조금 듭니다. 아직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밤 미중 무역 서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주작국 지정에서 해제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지만은 오늘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11월 대선 전까지는 추가 관세 인하는 없다는 주장을 했죠.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2월 달부터 나왔던 재료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시장이 너무나 멀리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시장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달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시장의 반등, 그리고 중간에 생긴 이라크발 이슈로 인한 서킷 브레이크, 서든 브레이크라고 해야죠. 서든 브레이크가 터져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이 힘, 그럼 두 번의 이런 반등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군들 안에서 이런 순환매도 어떻게 보면 한 바퀴가 다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는 어차피 라이브 때도 언급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 시장을 바라보는 내 전략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어제 사실은 1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첫 손실이 어제 난 것 같아요. 실수를 한번 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그동안 시장이 좋았다가 어제부터 뭔가 좀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을 염두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대로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뭐 본격적인 매수를 금요일 날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이 추석이죠. 설이죠. 그러면 개인들이 돈이 필요한 거는 화요일 날까지 매도를 해야 목요일날 인출이 됩니다. 목요일날 그렇게 된다면 뭐 화요일날까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날 혹은 수요일날 매수의 관점을 잡아보던지 이런 기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매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또 매매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끌고 왔던 종목들 상당수를 지금 점점 매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뭐 편입을 해야 되는 거는 시장 방어주 성격의 종목 혹은 완전히 시장에 별개로 가는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은 이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약간 소폭의 하락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너무나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는 미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았으나 오늘 서명식 재료가 소멸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식이 지난 이후에 합의문이 나올 텐데 이 합의문이 적절하지 않다면 또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이 트럼프의 립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 합의 이후에 뭐 위대한 합의를 했다, 내가 중국을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뭐 취지의 발언이 또 나온다면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해놓고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단계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시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의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략대로 신규 매수 타점은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조정에 대응해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양시장 서명식을 앞두고 오늘은 양매도가 출현을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기관이 1월 달에 올 매도예요. 1월 내내 매도를 했고,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외인이 일정 부분 매수를 해줬으나 오늘은 외인도 같이 함께 양매도가 나왔죠. 그렇듯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구간 속에서 그나마 이제 양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뭐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수급이 빠지고 있는 섹터는 지속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았던 게 JP모건 헬스케어 참가하는 업체들이 재료 소멸 이슈가 좀 오늘은 나오면서 추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보유냐 손절이냐 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시초가부터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없었다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넘겨서 2월이나 3월 등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이점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절은 더 빨랐어야 되는데 손절이 늦었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지수 반등 시에 분명히 순환매가 돌며 올라갈 것을 대비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도체 등 IT 섹터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5조까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한 점이 있죠. 이제 D램보다는 랜드 플래시 위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섹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패키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패키징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쪽도 봐야 되고요. 패키징도 많고 전공정 장비도 많고요. 비메모리 칠러라고 하는 쪽도 봐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블랭크 마스크, 이 이제 웨이퍼에 들어가는 마스크 쪽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비메모리 관련 EUV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SNS텍, 그 다음에 STI 등등도 이번에 조정을 빌미를 삼아서 큰 폭으로 빠진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는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을 좀 이제는 기다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소비주는 단기 고점 징후가 있는데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새로 봤던 게 세아 PNC인데 오늘까지는 흐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떴죠. 이 제1여당인 민주당에서 1호 공약이 나왔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부분에서 관련해 가지고 머큐리가 먼저 장초반에 튀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회사들입니다. 머큐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회사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더불어 오늘 삼성이 미 5G 기업을 인수를 하는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5G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정부 금강산 관광 관련 이슈로 금강산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보임.
그리고 정치 인맥 관련주가 여전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보라티알도 내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종목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만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보면 코스닥을 보면은 한 200억 가지고 위아래로 이런 흔들었던 모습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는 지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또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지루하고 좀 괴롭고 짜증나는 장세일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별로 보면 오늘은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일자별로 한번 보면 1월 들어서 이 매도의 강도가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12월 26일 이렇게 강한 매수를 해준 이후에 기관에서 1월 달은 내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제 배당락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언제 진정이 되느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진정이 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 혹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넘어가죠. 일단은 주가는 먼저 주가를 좀 먼저 보면 이런 박스권 과정 속에 있고요. 언제 이렇게 충분히 빼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상승하는 추세 선에서 네, 한 번 정도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한번 봐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 아래까지 못 뺀다라는 거는 의미 없고요. 이런 구간 60일선 근처까지 한번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주도주 안에서, 어차피 주도주는 IT이기 때문에 주도 IT 안에서 네, 종목을 편입하는 네,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한직칼. 일단 한진칼은 오늘까지 음봉을 떨어지면 매수 관점을 봤는데 음봉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한진칼 우가 10%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았죠. 수급 상황으로는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갔었어요. 한진칼이 시작가부터 나쁘지 않은 흐름에 횡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거를 단히 이제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충분한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HLB 생명과학을 매수를 좀 했었고요. 매수를 했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를 저희가 취소를 했었는데요. 자, 원래 HLB 생명과학을 관심 종목으로 놓고 네, 좀 봤는데 시간 외에 하한가에 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유를 정확히 지금 몰라서 잠깐 방송을 좀 정지를 하고 좀 봤는데, HLB 관련해서 이제 조금 봐보니까 이런 기사가 네, 장중에 나와서 네, 시간 외에 HLB 생명과학 급락, HLB도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보면은 뭐 HLB 미 자회사 엘바의 알렉스 김 대표가 이제 리보세라니 FDA 허가 추진 관련된 기사인데, 사실 기사 제목을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NDA 이 관련해서 계획에서 좀 틀어진 부분, 그래서 암환자 생성 기간을 늘리지 못해 일정이 지연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일단은 뭐 하락의 주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차 치료제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4차 치료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허가의 문턱을 좀 낮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큰 악재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HLB 관련해서 보면서 이제 내일 공략을 시가에 한번 해볼까라는 계획을 좀 세웠었고요. 저희도 이제 원래는 매매를 제가 장중에 진행을 했었어요. HLB를 장중에 매매를 진행을 하고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모든 종목을 진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저 또한 이제 혹시나 해서 관련해서 매수하신 분 있나라는 말까지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네요. 욕심을 안 내고 오늘 그냥 시장을 대응했던 게 운이 좀 따라서 겨우 살았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주식이 참 이래서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HLB는 이대로 리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K바이오랜드는 오늘까지 일단 하락이 넘어왔는데요. 3분봉 자리를 받고 사실 이 구간에서도 단기 반등은 오늘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 26,000원 구간일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3분봉 이후에 뭐 이런 라인에서 덧지 형태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3,600억 그리고 종목 자체 펀더멘털 이상 무고요.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헬릭스미스도 지금 HLB가 좀 시간 외에 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충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일단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은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흐름으로 보면 HLB 흐름으로 보면 일단은 하한가 HLB와 HLB 생명과학이 둘 다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관망으로 볼게요. 관망으로. 그리고 힘스, 테스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고요. 테스는 반도체 대장주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선까지 조정받고 일단 올라가서 시장이 조정 보일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횡보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수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기간 조정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LB세미콘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해서 목표가 9,000원 이상까지 대응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장이 하락할 때 KMW는 120선을 일단 돌파를 못하니까 21선까지 기다려서 대응이 필요하고요. PPI도 쌍바닥을 기다리는데 아직 안 주네요. 쌍바닥 기다려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넷. 지금 양자모 쪽은 우리넷과 코이버 두 종목이 있습니다. 코이버가 일단은 조금 더 위로 잘 가는 모습이고요. 실적이나 그런 거는 우리넷이나 코이버나 뭐 비슷한 수준이라 보이고요. 제 기준에서는 우리넷이 조금 더 대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우리넷은 전량 현금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이런 거는 다시 내려왔을 때 스리바닥 형태가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해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컴텍 시장 조정에 대비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 구간은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얘가 뭐 120일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00원을 빼버리면 한 7% 마이너스권인데,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1650원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더 뺀다면 기다렸다가 반등을 노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가 분명히 나올 걸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 관련해서 EM코리아 며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봐야죠. EM이라든지 풍국 주정 조정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부품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노려보고요. 이쪽은 그리고 LG화학 곧 내려올 겁니다. 시장 조정 때 내려오면 LG화학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이 구간 32만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2만원 정도 내려오면, 시장의 조정이 내려올 때 우량 종목을 잡는 거는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 SDI가 조금 더 세네요. 얘가 눌려주면 얘가 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JYP도 제 길 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캔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일 걸로 보여져요. 조금 더 이 자리에서. 한국화장품은 어제 조금 높다라고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좀 보였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화장품주, 그다음 중국 소비주가 주도주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풍산 구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부터 매수가 진행이 됐고 추세 상승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 종목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좀 느리지만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화 PNC 모레노라고 그 염색약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의 흐름이 괜찮아요. 이 캔들의 모양이 괜찮아서 이제 급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잠시만요. 시간외에 너무 많이 올랐네. 시간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내일 너무 이제 무리해서는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직전 고점까지 갭을 띄웠다가 여기를 직전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지, 일단 내일 시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오늘 뭐 공략하셨던 분은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도이치모터스를 오늘 장중 관심 종목으로 잡았는데 내일 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있어서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어요. 이 아래 구간에서 도치를 만들고 이 다음날 이렇게 가는 캔들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캔들은 자주 나와요. 지금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가 오른 거는, 본래 이 도이치모터스는 수입 자동차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깡패예요. 실적이. 근데 시가총액은 2200억이다. 중장기 투자, 중기 스윙으로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려주면 60일선에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차피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노리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오늘 좀 올라갔던 종목들 좀 보죠. 전파기지국 본디 이 종목은 한번 시세를 주면 연속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갭을 만들어서 물량을 흡수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연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흐름 양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히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면 시가를 줬다가 눌렸다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 편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파워넷. 오늘 개인적으로는 파워넷을 매매를 했었고요. 시간에 빠졌었는데 1%가 올라버리네. 파워넷 또한 비슷해요.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제 아이즈비전이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아이즈비전이 내일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머큐리, 얘는 일단 시점 고점에 있고, 파워넷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또 라운드 피겨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추격보다는 눌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눌림을. 아마 저는 아이즈 비전을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한번 말했던 화청기계, 어제보다는 오늘 구간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들고 왔는데 얘도 시간에 1점 몇 프로가 올랐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패턴은 하루 멈췄다가 돌파하는 흐름 나올 거예요. 이제 장중에 이제 3,535원, 3,535원에 대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뭐 3,000 맞나? 3,435원 이 구간에서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는지만 체크를 해서 본다면 여기를 한번 넘기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합당한 이슈를 시장에서 만들겠죠. 합당한 이슈를요. 이제 조국이라는 분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이 거래 대금에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제 나온 거래 대금은 1,600억이나 터져서 뭐 전 거래 대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물량 매집이라면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더 가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사법 관련해서 미넨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미넨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 본디 종목 자체가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거래량이 워낙 적었던 이 품절주 같은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라왔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종목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 이번에 데이터 3법 통과와 이런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바닥권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60일선을 이제 최초로 돌파를 해서 첫눌림에 잡아야 돼요. 첫눌림에, 이제는 종목의 첫눌림에 오면 과감하게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이제 소개드린 뭐 실적주는 한 2개 정도 있죠. 도이치모터스, 미넨지. 자, 마지막으로 보라티알. 이낙연 관련주 테마 종목이고요. 일단 얘는 100% 확신은 안 들어요. 100%. 왜냐면 거래 대금이 터지긴 했고 종가상, 즉 이 윗꼬리가 아니라 종가상 신고가를 만든 점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뭐 시가에 살짝 떠서 출발을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밀렸다 출발을 했을 때 그 밀림의 강도가 너무 안 셌으면 좋겠네요. 그러다가 이거 돌파하면 내일 이 전고점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 내일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만 잘 버티면 또 연휴 다음에는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대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